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는 알랭 레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 그 첫 번째 순서로 전반적인 히로시마 내 사랑 시나리오의 시놉시스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은 셀프 카메라로 어떤 컷이나 자름이 없이 원테이크 방식으로, 원씬 원테이크 방식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나리오 읽는 시간 히로시마 내 사랑 시놉시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히로시마 내 사랑은 세계 문학전지 민음사판이죠.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소설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방미경 선생님이 옮긴 시나리오 시놉시스입니다. 1957년 여름 8월 히로시마. 30살가량의 프랑스 여자가 여기 와 있다. 평화에 관한 영화의 촬영을 위해 온 것이다. 그녀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녀가 나오는 부분은 사실상 촬영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단 하나의 시퀀스만 남았다. 프랑스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영화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익명의 이 여자는 한 일본 남자를 만나고 아주 짧은 사랑을 나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영화에서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 어디서나 사람들은 만난다. 중요한 것은 늘 일어나는 이런 만남들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이다. 어쩌다 만난 이 커플은 영화의 시작 부분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녀도 그도 그 대신 머리와 하체를 제외한 몸통 부분의 움직임, 한창 사랑을 나누는 중이거나 죽음에 가까운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몸, 처음에는 재가루, 이슬, 원자폭탄으로 인한 죽음의 너울로 뒤덮였다가 그 다음에는 정사 후 땀으로 뒤덮인 몸이 보인다. 조금 후에야 서서히 이 형체 없는 익명의 몸통에서 그들의 몸이 분리된다. 그들은 호텔방에 누워있다. 알몸이다. 매끈한 몸, 다친 데 없는 몸.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히로시마. 히로시마에서 모든 걸 다 봤다고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그녀가 본 것이 화면에 나타난다. 참혹하다. 그러는 가운데 부정적인 그의 목소리는 그 영상들을 모두 가짜라고 비난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가 히로시마에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음 나누는 이야기는 우화적이다. 히로시마 이야기는 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오로지 히로시마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뿐이다. 히로시마에 대해 안다는 건 애초부터 완전한 명상이라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도입부, 이미 추모가 끝난 히로시마의 참상을 보여주는 공식적 장면의 행렬, 이런 내용을 호텔 침대에서 이렇게 불경스럽게 상기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어디에서나, 심지어 호텔방 침대에서 어쩌다 만난 두 사람이 불륜의 사랑을 나누는 중에도 히로시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랑의 행위에 정말로 완전히 몰두한 두 주인공 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신성모독이 존재한다면 진짜 신성모독은 히로시마 그 자체이다. 위선적으로 질문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는 없다. 히로시마라는 기념물, 이 공허의 기념물에 남겨진 비참한 흔적들을 관객에게 아주 조금 보여주었을 뿐이지만 이제 관객은 미리 예상한 어림짐작에서 벗어나 그 주제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두 주인공 이야기 전부를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태세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때 자신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들, 흔한 이야기, 매일 수없이 일어나는 이야기. 일본 남자는 기혼, 아이들이 있다.
프랑스 여자도 기혼이며 역시 아이가 둘이 있다. 그들은 하룻밤에 연애를 한다. 어디에서? 히로시마에서. 남녀가 서로를 낳는 그토록 흔하고 그토록 일상적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세상에서 그 일을 가장 상상하기 어려운 도시 히로시마이다. 히로시마에는 그 무엇도 그냥 주어져 있지 않다. 모든 몸짓, 모든 말마다 본래 의미에 덧붙여진 또 다른 의미가 특별한 후광으로 드리워져 있다. 이 영화가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 즉 끔찍한 참상을 끔찍하게 묘사하는 것은 일본인 자신들이 다 했으니 이제 그만두고 분명 특별하고도 놀라운 사랑 안에 이 끔찍한 잿더미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그 참혹함이 새롭게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다른 곳에서 생겨난 사랑보다 죽음이 잘 간수되지 못한 그런 장소에서 일어난 사랑의 사람들은 더 믿음을 가진다. 지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최대한 거리가 먼 두 사람에게 히로시마는 에로티시즘, 사랑, 불행의 보편적인 소재들이 가차없는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내는 공통의 장소가 될 것이다. 히로시마가 아닌 모든 곳에서 기교가 난무한다. 히로시마에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기교를 부려도 거부당하고 만다. 그들은 잠에 빠져들면서 다시 히로시마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전과는 다르게 욕망 속에서 그리고 아마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에 자라기 시작한 사랑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자신들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히로시마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뒤섞여서 히로시마의 오페라 이야기 다음부터는 사적인 이야기와 히로시마 이야기 사이의 구분이 흐려진다. 그렇지만 아무리 짧은 경우라도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는 히로시마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영화는 소설처럼 꾸며진 다큐멘터리라는 점 외에 전혀 흥미로울 것 없는 또 하나의 제작 영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건이 지켜진다면 제작 다큐멘터리보다 히로시마의 교훈을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해주는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가장한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옷을 입는 동안 다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히로시마 이야기. 아주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히로시마에 있다. 잠시 후 그녀가 불쑥 완벽한 적십자사 간호사 복장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런 복장, 제복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차림의 그녀를 다시 원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 모든 남자와 똑같으며 이런 분장에는 모든 남자들에게 공통된 에로틱한 요소가 있다. 늘 똑같은 전쟁에 늘 똑같은 간호사. 그녀도 그를 원하면서 왜 다시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녀는 분명하게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그들은 또한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프랑스 느베르. 그녀가 태어난 도시, 그녀가 자란 이 네브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그토록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무엇에 쫓기는 듯 하면서 그렇게 진실하면서 동시에 부정직하며 그렇게 모호하면서 동시에 선명해 보이는 것일까?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 사랑을 그토록 탐하는 것일까? 사랑 앞에 그토록 비겁한 것일까? 그녀는 프랑스 느베르에서 어느 날 미쳐 있었다고 그에게 말한다. 악독하게 구는데 미쳤었다고 여자는 마치 자신이 느베르에서 어떤 결정적인 통찰을 체험한 적이 있다고 말하듯 이야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느베르에서의 그 사건이 현재 히로시마에서 그녀가 하는 행동을 설명해 줄 텐데 그녀는 그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느베르에서의 사건을 다른 일처럼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은 채 그녀는 떠난다. 그를 다시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오후 4시 히로시마 평화의 광장. 촬영 기사들이 멀어져 간다.
영화에서 그들은 장비를 들고 멀어지는 모습만 보인다. 사람들은 공식 행사 단상을 해체하고 있다. 플래카드들을 내린다. 프랑스 여자는 아마도 해체 중인 단상의 그늘에서 잠들어 있다. 평화에 대한 교훈을 주는 영화 촬영이 막 끝난 참이다. 우스꽝스러운 영화는 전혀 아니고 다만 또 한편의 영화가 추가됐을 뿐이다. 방금 촬영이 끝난 영화의 무대 장치들이 다시 한번 따라가는 군중 속에서 일본 남자가 지나간다. 이 남자는 우리가 아침에 호텔방에서 보았던 그 남자이다. 그는 프랑스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가고 그녀가 자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깨운다. 그들은 서로 바라본다. 그들은 서로를 몹시 갈망한다. 그는 우연히 여기에 온 게 아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온 것이다. 거의 그들이 만난 직후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촬영하는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이다. 어린 아이들의 행렬, 학생들의 행렬, 개, 고양이, 구경꾼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면 늘 그렇듯 온 히로시마 사람 전부가 거기 있을 것이다. 기이한 분위기의 행렬, 몹시 더울 것이다. 하늘은 비가 쏟아질 듯 굳을 것이다. 그들은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이다. 바로 그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자기 집으로 그녀를 데려갈 것이다. 그들은 아주 짧게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불행한 부부관계의 틈을 메울 방도를 찾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그의 집에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동안에 그녀는 그에게 느베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또다시 뛰쳐나올 것이다. 그들은 출발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주기 위해 강변의 한 카페에 들어갈 것이다. 벌써 어두운 밤. 그들은 거기에서 몇 시간 더 머물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다음 날 아침 비행기 출발까지 남은 시간과 반비례하여 점점 커갈 것이다. 그 카페에서 그녀는 왜 느베르에서 미쳤었는지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녀는 1944년 느베르에서 20살에 삭발을 당했다. 그녀의 첫사랑은 독일인이었다. 프랑스 해방 때 살해돼. 그녀는 삭발당한 채 느베르에서 지하실에 머물러 있었다. 히로시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는 지하실에서 나와 기쁨에 들뜬 군중에 섞일 수 있을 만큼 그럭저럭 흉하지 않은 몰골이 되었다. 이런 개인적 불행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그 불행 역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 조국의 공식적인 적군을 사랑했다고 해서 한 여자애를 삭발하는 것은 끔찍한 짓이자 절대적으로 우매한 짓이다. 호텔방 장면에서 등장한 적이 있듯이 느베르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느베르와 사랑이 뒤얽히고 히로시마와 사랑이 뒤얽힐 것이다. 모든 것이 미리 생각한 원칙 없이 뒤섞일 것이며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 곳이면 어디서나 늘 그렇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서로 섞여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녀는 거기에서도 또 떠날 것이다. 그녀는 또다시 그를 피해 도망칠 것이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을 것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자 다시 호텔을 나와 카페로 돌아가 보지만 그때 카페는 문이 닫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그녀대로 그는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녀는 느베르의 기억을 그러니까 바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가 그녀의 뒤를 따라와 있다. 그녀가 알아차린다. 그를 바라본다. 그들은 벅찬 사랑 속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랑, 느베르의 사랑처럼 참수당한 사랑, 그러므로 벌써 망각 속으로 내몰린 사랑,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 망각 자체로 인해 영원히 지켜지는 사랑. 그녀는 그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도시를 배회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르는 여자 뒤를 따라가듯 그녀를 따라갈 것이다. 어느 순간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방백처럼 히로시마에 그냥 있어 달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의 겁, 똑같은 비겁다. 그들 사이의 게임은 정말로 끝났다. 그는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기차역으로 갈 것이다. 그도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서로를 바라볼 것이다. 이때부터 서로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 이제 잠시 후로 다가온 출발 시간이 그들을 침울한 침묵 속에 못 박아놓는다. 분명 사랑이다. 그들은 말없이 침묵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최종 장면은 카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일본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테이블에서 우리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완전한 부동 자세로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단지 자기 스스로 동의한 절망만을 내보일 뿐인데 몸이 그대로 따르지는 못한다. 마치 그녀가 벌써 다른 사람들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새벽에 그녀는 호텔방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몇 분 후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 그는 이유를 댈 것이다. 그 다음 호텔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에 잠길 것이다. 호텔방. 그들이 이제 다시는 흔들어 놓지 않을 세상의 질서가 그들 주위에 남을 것이다. 서로에게 건네는 고백도 없다. 더 이상의 몸짓도. 다만 그들은 또 한 번 서로를 부를 것이다. 느베르, 히로시마. 사실 그들은 서로에게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장소를 지칭하는 이름, 장소가 아닌 이름을 가지고 있다. 느베르에서 삭발당한 한 여자의 재앙과 히로시마의 재앙이 정확히 상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히로시마, 이게 당신 이름이에요. 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 오늘은 알렉 네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 시놉시스였습니다.